경상북도와 경주시, 경북문화관광공사 등 6개 기관이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식 이후 유치 제안서 준비 현황과 각종 홍보 사항,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영천 연장 구간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천박물관의 소장 유물인 입학도설과 맹자 언해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두 문헌 모두 의성 김씨 남학종가에서 기탁한 자료입니다. 공식적인 겨울축제가 없던 경북 영양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겨울축제가 열렸습니다.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마련된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실외 활동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두꺼운 옷을 꽁꽁 싸매고라도 찾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축제장이죠. 지금까지 공식적인 겨울축제가 없던 영양군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겨울축제가 열렸습니다.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마련된 축제 현장을 서희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넓은 얼음판 위를 미끄러지듯 신나게 달립니다. 스케이트와 썰매, 얼음 기차까지 빙상장 위에서 다양한 겨울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한편에는 얼음 구멍 앞에 앉아 낚싯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빙어 얼음 낚시에 도전하는 중입니다. 포항에서 저희 왔고요. 영양에서 첫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엄청 기대하면서 왔어요. 지금 빙어 낚시하고 있는데 빙어가 얼른 잡혔으면 좋겠네요. 제1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가 지난 5일 영양읍 현리 반변천 일대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매년 겨울철에 무료로 운영해온 자연 빙상장이 영양군의 첫 겨울축제장으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입장료와 장비 대여비를 합쳐 1인당 2,000원을 받는데 기존에 없던 눈썰매장이 마련되면서 겨울의 즐거움을 더욱 만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회전 눈썰매와 빙어 잡기를 비롯해 매점과 이글루 형태의 휴식 공간 등 다양한 부대 시설도 갖췄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빙상장은 한낮에도 해가 들지 않아 얼음이 잘 녹지 않는 데다가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얼음 두께에 따라 입장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은 처음으로 진행하는 겨울축제인 만큼 방문객들의 반응을 살핀 후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축제로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제1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는 지역민들에게 다채로운 겨울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이고, 그리고 또 이번 행사를 통해 관광객들이 지역을 많이 찾아서 영양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제1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는 오는 21일까지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경산 하양역에서 영천 금호까지 약 5.66km 구간의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하는 안으로 지난 2021년 7월 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사업 중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영천 연장 구간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 영천시 등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안심에서 하양까지 8.89km 연장 구간은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이 연장되면 광역 교통 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영천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 사업이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도시철도 연장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인구 유입까지 경제 파급 효과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경북문화관광공사 등 6개 기관이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8일 경주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경주 유치와 개최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이 끝난 후에는 경상북도와 경주의 강점을 부각하는 유치 제안서 준비 현황을 비롯해 각종 홍보 사항과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습니다. 예천박물관의 소장 유물인 입학도설과 맹자언해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성리학 입문서인 입학도설은 고려 말 조선 초 문신이자 학자인 권근이 저술한 책이며 금속활자본인 맹자언해는 1590년 교정청에서 편집 간행한 언해본으로 두 문헌 모두 의성 김씨 남학종가에서 기탁한 자료입니다. 현재 예천박물관은 보물 709점, 도지적 문화재 78점 등 2만 5천여 점의 유물을 수장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새 대구 미술관장으로 홍준표 시장의 고등학교 동기가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봉화군에선 신년부터 무료 버스가 운행된다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영양군이 추진 중인 풍력발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위원회 평가를 받게 됐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네, 10개월가량 비어있던 대구 미술관장 수장이 겨우 임명됐는데 또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29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신임 대구 미술관장으로 노중기 작가를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중기 작가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영남고등학교 21회 동기인데요.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 대구 미술관에서 열린 지역 작가 조명전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작품을 교체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 인물입니다. 하필이면 그렇게 교체한 작품이 직접 그린 홍 시장 초상화였기 때문인데요. 당시 노 작가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왕성하게 정계 활동을 하는 친구 모습을 생각하며 그린 작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과 고등학교 동기로 친구라고 밝힌 데다 초상화까지 그려 선물하는 이가 관장으로 선임되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 미술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비판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진흥원은 노 관장이 오래 활동한 지역 중견 작가로서 장기간 공석이었던 미술관장을 맡아 미술관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정계, 미술계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술계에선 지난 4일 미술가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는데 4일까지 이 성명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이가 예술가 300여 명을 포함해 시민 500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노 관장이 미술전시 기획에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등도 성명서를 내고 임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홍 시장이 자신과 인연 있는 일을 여럿 기용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경북 봉화군도 신년부터 무료 버스를 운행한다고요? 네, 1일부터 봉화군은 관내 버스 무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청송군이 가장 먼저 무료 버스를 시행하고 전남, 완도군이 그 뒤를 이은 후 봉화군이 전국 세 번째 버스 무료화 사례입니다. 봉화군은 청송군과 마찬가지로 버스회사 평균 수익금을 검토해 보존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5년간 평균 금액을 산출해 연간 4억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버스 회사에 지원하던 보조금이 연간 16억 원이라는 걸 고려하면 약 20억 원으로 전면 무료화에 이르게 된 셈입니다. 버스 이용 승객은 누구나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했지만 봉화군 관 내에서 운영하는 노선만 해당합니다. 인근 다른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버스나 시외버스는 제외됩니다. 네, 영양군에서 추진 중인 풍력발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된 게 아닌지 위원회까지 개최하게 됐죠. 네, 영양군 풍력발전 사업의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거짓 부실 검토 전문위원회가 열립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멸종 위기종의 서식 여부 등을 거짓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운영된 공동조사단이 1년여 논의 끝에 도출한 결론입니다. 조사단은 사업부지 인근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단은 사냥 조사를 위한 카메라 설치가 부실했고 다른 조사에서 사냥이 관찰돼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박쥐도 멸종위기 1급 2종을 포함해 총 14종이 확인돼 평가 결과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거짓 부실검토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 부실 판단이 필요할 경우 운영해 과반수 찬성으로 거짓 및 부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 언론과 지역사회에는 점점 정치 소식들이 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바뀌는 지역 정책들이나 주민 생활에 밀접한 변화들보다 어느 선거구에 누가 출마할 것인지 또 누가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는지 찾아보고 알리는 뉴스들이 많은데요. 더구나 신당 창당과 정당 간 갈등으로 예년 선거 때보다 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유권자들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입법 활동을 할 것인지, 또 지역 현안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선거 준비 과정을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느 정당의 어느 후보자가 꼭 필요한 인물인지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여성 신년교례회가 8일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경북 지역의 여성 지도자를 비롯해 주요 기관 단체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지난해 여성단체 활동을 되돌아보고 올해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행사를 개최한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는 23개 도단위 회원단체와 22개 시군단체로 구성돼 있는 경북 최대의 여성단체 협의회로 총 28만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과수 화상병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과수 주산단지 9개 시군 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화상병 사전 예방 교육과 궤양 제거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북은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과 주산지로 지난해 안동과 봉화 26개 농가 64개 과수원에서 화상병이 발생해 17.7헥타르가 매몰됐습니다. 기술원은 올해 사전 약재 방제비로 140억 6천만 원을 확보해 화상병 전용 약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주시가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늘립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영주시는 농업인의 보험료 자부담 비율 15% 중 5%를 12로 추가 지원합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영주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다음 달 12일까지 안동역에서 한글 배달교실 시화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어머니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한글 배달교실 학습자들의 시화 작품 50여 점을 선보입니다. 한글 배달교실은 안동시 15개 읍면 지역의 성인 비문해자들을 찾아가는 문해교육으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35곳에서 어르신 350여 명이 한글 읽기와 쓰기, 음악, 미술, 공예 등 기초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